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해요. 토지의 특성은 거의 100% 나온다고 보여야 됩니다. 자,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기본 수업 하시면 48페이지입니다.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가죠. 자, 토지의 특성에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에서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위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부동성이라는 자체의 특성과 개별성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말을 쓰죠. 국지성. 지역으로 국한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이제 이 표현이에요. 전국을 본다면요. 서울하고 인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나일펜이 얘가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수급적이 돼요. 그래도 모나일펜이 여기서 초과환급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초과수요다. 움직이게 되니까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지역마다 다르게 됩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자,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서 지역마다 틀린 특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세분화돼서 자, 서울이 구마다 다르고요. 구도 동마다 다르고 또 번지마다 다릅니다.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부분 시장.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되냐면요. 시험 문제가 지역화, 국지화. 자,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지역화, 국지화 나왔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또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오겠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세분화라는 뜻이 나올 수 있죠. 시장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서울에서 인천 땅을 살려면 임장활동을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정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부동성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문제를 보지만 세 번째는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요.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우리가 인접성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인접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지만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죠.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죠.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인접성이라는 말을 못 쓰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돼서 정의회복과 발생할 수 있다. 나오면 인접성하고 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항상 제가 부동성하고 개별성하고 또 차이가 있죠. 개별성은 물건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렇다면은 자, 토지가 있다면요. 암만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라도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와 내 대상 토지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그래요. 물리적 대체. 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은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용도적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인접성과 연결시키는데요.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 건너편에 있는 사례보다 옆에 있는 토지 사례가 더 대체 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우리가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인접성이다.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쟤랑 달라서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겠어요? 지역화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개별화시킨다. 네, 구체화시킨다. 이 토지 소유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공급자가 독점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고요. 자, 지역 분석이 아니죠. 얘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나오는 게, 자, 이 칠판 중에는 동일하다 보니까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죠. 근데 토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은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분할 게 부중성하고 영속성이에요. 부중성은 토지가 제한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구분하겠습니다. 부중성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다는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죠. 비생산성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데, 자, 생산할 수 없어요. 자, 칠판 주기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비가 들어가서 가격을 매기지만 이 토지를 얼마 주고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다. 법칙이 안 돼서 우리가 어때요? 원가 방식 적용하기가 어렵죠. 원가 방식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물리적 공급이 완전 수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돼도 이 수급 조절이 안 돼요.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불성립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근데 물리적 공급은 자 불가능한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환은 가능하잖아요. 자,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죠. 자, 이것들은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거지 부중성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연결되는 게 채용이 둘 다 있어요. 채유효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그렇고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중성과 연결되는 거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땅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 수요자들이 많아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 나와요.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이 고층화시키는 거를 집약적 이용한다고 해요. 집약적. 조방적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집약적이다. 고층화시키는 게 또 잘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럼 네 번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 독점 하나라는 것은 이 개별 독점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토지에 대한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나 자연을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기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싶은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건 부중성과 관련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과 얘가 구분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특성을 하고 있잖아요. 50제곱미터가 막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감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그 농지가 유실돼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그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토지 부지의 경제적 감가는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지는 경제적이나 기능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건 물리적이죠. 요걸 이제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빵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학원에서 빵을 쉬는 시간에 빌려달라고 그러면 나중엔 더 어때요? 다 먹으니까 오지 않잖아요.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가 토지는 오래 가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발달돼 있고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는 실판 중에는 생산도 되지만 나중에 소모도 됩니다. 그럼 다시 생산할 수 있어요. 재생산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염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 원가 방식과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토지라는 거는 자, 이 칠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분필 같은 경우는 자, 얘가 100원인데 얘가 감가가 10원이 돼서 90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은 원가를 구할 수 있지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돼서 이 자체 원가를 못 구합니다. 토지도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원가 방식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토지는 비교 방식의 공시가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 자, 내가 취득을 해서 토지를 임대료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나중에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차이. 그래서 땅값이 떨어졌다. 그럼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것도 얘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째.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돼요. 미래까지 되다 보니까. 그럼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수익을 따진다. 그래서 얘는요. 장기적이 나왔다. 소모되지 않는다. 무조건 영속성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자체의 다양성은 채용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그냥 참고하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는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고 또 어떤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받는다. 또 우리 어때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는 불변입니다. 왜? 부동성 때문이니까.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 위치도 바뀔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죠. 위치가 가변한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3페이지 1번서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볼게요. 자, 아까 영속성이라는 거 아시죠? 영속성은 장기라는 게 들어가요.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인생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제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하겠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핵심 박스에 나오는 건 장기라는 게 키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항상 박스를 쳐서 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딱 시험장 가서 아, 이거 장기구나. 이거 영속성이야. 딱 이렇게 해서 장기는 영속성 찍으셔야 돼.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는 건 오래 가니까 관리도 잘해야 된다. 자본이득과 소득이 얻을 수 있다. 장기 배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다 풀어드릴게요. 오는 거니까. 자, 1번이 맞습니다.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용도 지역 지정들이 다 다르고 또 이용 상태가 또 달라진다. 자,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물리적이라는 걸 지우세요. 이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없이가 아니라
법적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법 시간에 일정한 지적 절차라는 게 있어요.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 테두리에 일정한 지적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다는 거죠. 제한 없이가 틀렸습니다. 자, 3번이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영속성 때문에 소문을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영속성이었는데요.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것은 개별성이죠. 앞에 단어는 맞지만 뒤에는 영속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별성이라는 거. 자, 예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토지의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해소까지가 오래 걸려. 그걸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셔야죠. 자, 개별성 때문에 지형지세 면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 가격이나 수익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3번 갑니다. 자, 부중성 어땠죠?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의 현상을 연결하는 것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여기 있습니다. 부중성 때문에 조방화가, 자, 우리가 잘못됐네요. 이 땅 값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 것을 집약화라 그래요. 집약화. 그러면 조방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다. 그러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자주 주제가 돼요. 문제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4번. 부동산의 이용 목표는 부동산의 체유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된 가장 깊은 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체유용이 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부중성의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5번이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까진 맞아요. 근데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물리적 공급만 불가능한 것 뿐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3번은 부중성 때문에 면적이 유한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틀린 거. 자, 4번.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 가능이 어렵죠.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옳은 거니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인문적 특성은 다 물어봤네요. 자, 1번.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그럼 대체할 수 없다는 건 틀리거든요. 개별성이기 때문에 다 틀린 거니까 개별성이 나와야 되고요.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돼서 정부 개입 명분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키겠죠. 자, 토지는 비생산성이라는 건 맞고요. 용도의 관점보다는 물리적 관점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하셔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지화 나왔어요.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이건 부동성이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번 사용되면 예상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용이. 그렇다면은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틀린 거를 찾아내라고 했죠. 2번입니다. 자, 소문을 전제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을 정할 수 없다.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되겠죠.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생각하셔야 돼요. 자, 9번 틀린 거 4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자, 이건 부의 목가가 됩니다. 자, 이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개별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개별성을 지우시고 부동성과 인접성을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갑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중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들었죠. 자, 여러분들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의 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이 바다도 여기 있던 것을 토지를 이제 매립하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을 전환을 한 것이지 토지를 확대시킨 건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용도의 전환이다. 3번이 정답이고. 자, 11번처럼 이제 가로치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11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징으로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기억.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 소유이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의 발달, 영속성, 채용의 성립근거, 용도의 다양성,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대체가 안 된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대체가 안 된다. 그럼 다 개별성입니다. 정답은 1번. 넘겨볼게요. 자, 12번이 아까 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12번을 가시면은, 자, 요 설명이죠. 자, 요거입니다, 요거.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들어섰대. 그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자연 쪽과 인문 쪽을 뭘 얘기하니? 그럼 자연 쪽에서는 부동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위치의 가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13번 갑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도 있지만 영속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무슨 성을 갖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기억.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에 근거된다. 이건 부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소물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감가상각이 안 된다. 저는 이게 영속성이죠. 니은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지역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은 부동성이 되겠죠.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같이, 칠판을 같이 찾아드리죠.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대요. 자, 여기죠.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고, 다 상품 간의 완전성 대체가 제약됩니다. 개별성이고요. 자,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에서 토지 가치보는 우수하다. 영속성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니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음번이 정답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도 또 영속성을 냈어요. 다음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특징을. 자, 14번 지금 하고 있죠. 자, 자본이익이 이제 양도차익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이득이 운용이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발생시키고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게 있으면 영속성이죠.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관리를 중요시한다. 영속성 찍으셨어야죠. 그 다음에, 자, 15번은,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15번은 국지화시키게 만들죠. 그죠? 부동성은. 그 다음에 임장활동하게 만듭니다. 참 더럽게 나온 건데, 이거. 배제한다? 아니지. 국지화로 시키고 임장활동하게 만드는 것이지 배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16번. 자, 부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죠. 자,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그 파생된 특징이다. 모두 충족하는 건 뭐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땅이 제한되었으니까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 그죠? 내가 토지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다. 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가격에 대해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토지 양쪽 공급을 제한한다. 자,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 17번 문제는 자, 이거는 요약을 해둔 우리 기본서로 가셔서 제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기본서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페이지, 우리 교재 54페이지입니다. 요거예요. 기본서의 54페이지에 사경행이라는 위치 가변성의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5번에 가시면, 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자, 이게 정책이거든요. 도시계획이 변경한다든가 공업단지를 지정했다. 이건 행정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위치가 아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18번 들어갑니다. 자, 임장활동을 중요시합니다. 18번. 임장활동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성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19번 또 나왔네요. 자연적 특성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약화. 땅을 집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죠.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되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생긴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중성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0번.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 활동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토지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세요. 앞에. 그래서 앞에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은 나중에 이제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100원인데 얘가 감가돼서 9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역성성은 토지의 관리를 필요하게 된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오래 가니까. 근데 원가 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어떻습니까?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수용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 원가 방식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비교 방식으로 가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잖아요. 이게 비교 방식이거든요.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가시고요. 자, 22번 갑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22번은. 자, 그래서 채용의 판단 근거. 자, 우리가 강남역 서울에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가장 용도가 좋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러면 상가로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상업용지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되는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또 부동산 가격 그 이용을 통한 초과를 얻기 위해서 시장 참여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토지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성은 어때요? 우리 시험 문제 지금 출제됐을 때 이건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 특히 국지화가 많이 나옵니다. 국지화. 그 다음에 임장활동 나왔죠. 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요거 나왔습니다. 자, 요거 나오면 이제 인접성 같이 이제 부동성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은 자,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체가 어렵죠. 물리적 대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개별화, 구체화. 특히 이제 나중에 수용구 파트에서 부동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독점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물일가가 배제됐다. 자, 그래서 일물일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거죠. 임장활동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또 파게 만든다와 얘는 배제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한 겁니다.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부중성과 영속성을 비교한다면 부중성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그래서 원가 방식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부동산의 수요급 조절이 어려워서 균형 가격 성립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부중성도 옛날에 채용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땅이 한정돼서 희소하다.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서 땅을 집약화시킨다. 사회성과 공공성 양도에서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고요. 자, 공개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많기 때문에 자,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공급이 유한하고 자, 공급이 제한됐으니까 이 토지 소유욕이 생긴다는 것도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속성은 소모되지가 않아요.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된다. 그래서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유익과 이용이 발휘돼서 남을 빌려줄 수 있다. 임대차 시장 가치 보증은 우수하다. 장기 나왔다. 생산돼서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키워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 집약화 나오면 부중성,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안 된가 나오면 개별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속성이라는 건 장기로 간다, 뭐 소모되지 않는다, 장기적 배려다 이런 거 나오면 영속성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딱 세 가지 문제만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특히 주택 용어도 나올 수 있지만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토지의 특성으로서 이 총론 파트는 한 3문제 정도가 점수를 따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총론 파트에서는 3문제를 맞춘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은 경제론 파트로 갈 겁니다.
이 경제론 파트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공급 파트와 경기 변동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